물에 빠지면 뒤진다. 불에 타면 죽는다. 그러니까 불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죽는지 안 죽는지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도 죽는다, 저놈도 죽는다, 저놈도 죽는다. 물고기는 산다. 나는 물고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뒤진다. 이런 합리적 판단을 하고 머릿속에 딱 각이 나온 거거든. 그 뒤에는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 명확성이 있느냐 얘기야. 저 집이 나왔을 때 내가 저걸 사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얼마를 벌었을 건데 너는 명확하지 않아서 행동하지 못했던 거야. 아니면 귀찮았거나. 네가 만약에 명확했으면 행동을 했다니까. 명지가 되면 실천은 저절로 된다.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거는 네가 어름하게 알아서. 네가 어름하게 알아서. 산불교 연구소.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더운 지역 사람하고 더운 지역은 먹을 게 풍부하고 이러면 굳이 뭐 이렇게 막 머리 굴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더운 지역 사람들이 느리고 약간 게으르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빨리빨리가 나는 나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나빠요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빨리 이게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삼성이나 이런 데도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의 빨리 그게 일본과 한국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잘 안 망가지는 걸 만들려고 했었고 우리는 쓸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10년 쓰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지. 그 돈을 들여가지고 뭐하러 그 짓을 하냐고. 2년만 쓰게 만들면 되는 거야. 2년만 큰 문제 없으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싸게. 근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팔더라고. 원래 일본 가전이 전 세계를 잡은 거는 싸게거든요. 네가 쓸 만큼의 물건을 싸게, 그리고 플러스 디자인이 좋게. 근데 삼성은 그 정신을 잃었어. 초심을 잃었어. 너네는 초심을 잃었어. 자,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더운 지역 사람과 추운 지역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수행법도 같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운 지역 수행은 안 된다. 네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더운 지역 수행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안세고에 의해서 소승성관전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대념철경, 안반수의경, 지금도 많이 읽히는 경전이고 저도 그걸 어렸을 때 봤었고 굉장히 괜찮은 경전이에요. 하지만 저게 쉽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답답해 약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좀 느린 템포들. 그리고 대승불교 것도 들어옵니다. 대승관법도 들어옵니다. 그게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한 경전들을 뭐 반주산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됐죠. 왜? 둘 다 더운 지역 수행법이라 그래요. 더운 지역 수행법들은 관법 중심이고 느린 특징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공연 볼 때 별로 크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닥이면 그게 없어졌겠지.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국악 우리도 안 듣잖아. 씨름 우리도 안 보잖아. 우리 거라고 다 봐? 우리 거니까 해야 돼? 아니야. 바뀐 거야.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약간 빠른 거 좋아합니다. 빠른 거. 그게 빨리빨리예요. 빠른 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빠른 거 좋아해요. 그래서 불교는 들어왔는데 수행법이 안 들어왔네. 이게 그지같이. 이게 우리 주특기인데 백종원인데 음식을 못 하겠어. 그래서 입을 털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백종원인데 요리 기구가 없어. 이게 그래갖고 입으로만 요리를 해.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야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천태지자대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법을 만드는 게 지관법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이니까. 그래서 지관법을 만들어. 그래서 천태소지관, 천태마하지관이라는 걸 만들어내. 그리고 당신이 만들기는 했는데 약간 이게 이제 너무 창의적이지. 그래서 약간 사짜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경전을 끌어들이냐면 법화경을 끌어들여서 당위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안에서 추출해낸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먼저 있고 법화경을 입히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태종은 화엄종하고 약간 다르다. 경전 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태종이 유행을 하고 천태종이 그래서 천태종은 선종과 교종으로 분류할 때는 선종 안에 넣습니다. 천태종은 선종으로 봐요. 교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선종으로 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100% 다 먹혔느냐? 100% 먹혔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게 안 나와요. 근데 다른 게 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구나. 뭔 얘기냐면 네이버가 검색 기능까지 잘했으면 구글이 못 들어왔겠지. 근데 지금 검색 기능에서 구글이 1등입니다. 네이버보다. 그리고 네이버는 장사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네이버는 쇼핑 쪽으로 가고 있지. 왜냐하면 검색으로는 구글한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그들 자신도. 그래서 돈이나 벌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쇼핑 쪽으로 가고 있고 검색은 구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버티고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버티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한글 쓰는 거. 워드 안 쓰고 한글 쓰는 것도 좀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몇 가지가 있어. 카톡 쓰는 거하고 몇 가지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화엄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화엄종은 뭐냐면 수행법보다는 교리 체계를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개뿔이 뭘 이렇게 막 앉아서 뭘 할 필요가 없고 마치 우리가 더하기 빼기 개념을 배우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개념을 배우듯이 선생님이 자 사과가 10개에서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뭐 아니면 사과가 2개 있는데 5개가 더 왔어요. 그럼 몇 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더하기 빼기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처음부터 여러분 머리에 내장돼서 나온 게 아니야. 그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도 그렇게 개념들이 생기는 거야. 수학은 전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번 딱 머리에 딱 튀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개념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죠. 화엄종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교리로서 교상적 관법이라고 교리를 네가 어느 정도 이상 분명히 이해하면 그러면 너는 수행을 굳이 몸 비틀어 수행 안 하더라도 네가 머리가 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곧 깨달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가방끝만 할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일단은 한자를 알아야 되고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갖고 그게 안정될 때까지 마치 선생님이 사과 2개가 있고 사과 5개가 더 생겼어 아니면 그걸 계속 반복하거든. 한 반 애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맞잖아.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 남어.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하지. 참고로 제가 남았던 사람이에요. 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재밌는 게 사람들이 나를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대우는 그게 아니었어. 내가 약간 모질른 과였었던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남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도 기가 막히는 생각을 했어. 우리 담임이. 그래서 방학 때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 지금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나한테 반장을 시켰어. 이유가 뭔지 알아? 제일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제일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반장이 뭐냐면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체크가 아니고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가 체크를 해. 이렇게 해서 나를 시켰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그냥 맞으면 돼. 우리 그런 생각이. 몇 대 맞고 말지 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나는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려는 방식들을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기억법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거시적으로 관계성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쓰지 단어를 기억하는 방식을 제가 못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가지고 요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융복합 시대에는 나 같은 사람이 짱이야. 왜 관계성들을 쭉 해갖고 연결시켜 나가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이 짓을 못합니다. 의외로 지껏만 해. 이거의 최대 단점이 가방끈 짧은 놈은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양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신만 만땅이어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해요. 신만성불론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리를 잘 이해하면 성불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쩌리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심만 충만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법성계에도 그런 거 나오냐. 조발심시 변정각 뭐 저거 이렇게.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정상이야. 약간 머리 좋은 사람은 그 생각.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나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런가? 진짜? 이 생각을 하거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론인가 수상론인가 그 책을 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걸 읽으면 깜짝 놀랐는데 걔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했다. 근데 소리를 안 내면서 책을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뭔 얘기인지 알아? 걔는 계속 소리를 내서 읽었는가 봐. 그래서 소리 안 내고 이런 놈 보고, 이런 게 가능해? 이랬다는 거야.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다 지 기준으로 봐서 그래,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요게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놈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철학자의 자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비틀어 생각하는 거래. 그리고 그게 지금은 좋은 게 약간 개그 코드로 역설이지, 역설. 진짜 그럴까?에 대한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나오게 된 거예요. 화엄종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교리를 잘 알면서 그래서 그걸 교상즉 관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교리를 탁 투철하게 딱 이해를 하면 안 바뀌는 거야.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건 많아. 물에 빠지면 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누가 물에다가 사람을 집어들려고 그러면 버티는 거고, 불에 타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야, 너 타보고 빠져서 죽어봤냐? 네가 사실은 예수일 수도 있는 거야. 물에 빠져봐야 네가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실험해봐. 가능하거든. 왜? 빠져서 죽는지 안 죽는지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도 죽는다, 저놈도 죽는다, 저놈도 죽는다. 물고기는 산다. 나는 물고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뒤진다. 이런 합리적 판단을 하고 머릿속에 딱 각이 나온 거거든. 그 뒤에는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둥이만 있고 뭐 행동이 잘 안 돼요. 그건 네가 덜 알아서 그런 거야. 이거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야. 네가 명확하게 아는 거는 무조건 행동해. 그러니까 꼭 뭐 비트코인이 얼마 오를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때 샀으면. 네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집 팔았다. 제가 얘기하잖아. 삼성이 굳이 반도체를 안 만들었어도 됐다. 명확성만 있었으면. 그때 삼성을 팔아서 그냥 애플 주식을 샀으면 지금 반도체 판 것만큼 벌었어.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돼. 이게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명확성이 있느냐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집이 나왔을 때 내가 저걸 사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얼마를 벌었을 건데 너는 명확하지 않아서 행동하지 못했던 거야. 아니면 귀찮았거나. 네가 만약에 명확했으면 행동을 했다니까. 손가락 잘리는데 요걸 힘을 빼듯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명지가 되면 실천은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게 화엄에서 얘기하는 거고 서양 철학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거는 네가 얼음하게 알아서. 네가 얼음하게 알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리 주장을 하고, 그거는 이제 가방끈 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신이 도원 공덕모다 이렇게 해갖고, 믿음이야말로 도의 근원이다,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믿음만 갖고 될까? 그때 믿음만 갖고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집단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정토종입니다. 연불만 하면 된다.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도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어쩌지? 뭐 이런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11조도 내고 열심히 다 했어. 근데 죽었더니 야, 이러면 이거 소송을 어디다 걸어야 되지? 야, 이거 어떤 놈을 대상으로 소송 걸어야 되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죽은 뒤에 보자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진짜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100만 원을 주면 죽은 뒤에 1조 쏜다. 죽은 뒤에 쏘지 말고 지금 쏴주면 좋을 건데. 내가 1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는 거면 1000만 원도 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게 뭐예요? 적금이잖아. 적금이잖아. 적금인데 이상한 사금융이 아니고 신한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데서 1년에 뭐 100% 이자를 주겠습니다. 전 국민이 밀려가겠지.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4% 5%만 줘도 뭐 이렇게 굳이 삼성전자를 사서 위험하게 배당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냥 은행에 꽂아놓으면 자산을 잃을 확률은 없는 상황에서 그냥 5% 정도를 먹는데. 아니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죽은 뒤에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게 확실하면 그게 확실할 수는 없지. 왜냐면 그건 죽은 뒤에 보자니까. 좀 불확실성이지. 그러니까 살았을 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뭐든지 인스턴트를 좋아한다. 왜? 인스턴트에는 지금이 있어. 지금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컵라면에 물을 붓고 그 3분을 너무 길어해. 그래서 반은 이게 잘 안 풀리는데 막 이렇게 젓가락으로 쑤셔가지고 약간 뜨거덕뜨거덕 할 때 먹어. 그러다가 뒷부분부터 익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뒤에 보자? 글쎄. 중국에서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돼야 되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돼야 되고, 그게 선입니다. 나중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선불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종선입니다. 해능, 육조 해능의 육조 혁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남종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성이라는 거하고 반야공사상. 그래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성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의 구조를 엮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경전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다 지가 한 자리씩 잡았어. 그런데 얘는 이 열반경은 사실은 잡다가 조금 무너져가지고 이쪽으로 흡수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 안에 살아있어. 선 안에 살아있어. 그래서 금강경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서는 깨달음을 얻고 죽어서도 잘 된대. 그게 되게 재밌어. 죽어서도 잘 된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지금 올해 윤달 들었거든. 윤달 들으면 예수제라고. 야, 나는 진짜 예수제 저 좀 너무 약간 너무 사자 같아서, 내가 전공자로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쪽에 제일 잘하는, 아마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장부살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건데 그건 조금 선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예수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살았을 때 자기 죄를 미리 지낸다는 건데 49제를 미리 지낸다는 건데 그게 불교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로는 별로 없어. 그럼 그 예수제라는 걸 누가 만들었느냐? 사천성이라는 데서 딱 느낌이 와야 돼. 이게 좀 야리한 놈. 사천이 원래 야리예요. 도교의 시원지기도 하고 사천이 4개의 물이 흐른다 그래서 사천이거든. 사천짜장. 그리고 도교의 시원지기도 하고 총나라, 유비. 그리고 그쪽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알딸딸한 이러한 사천, 티벳 이런 쪽에 그거 많이 발전해 있어. 이 쌉소리들 엄청 발전해. 쌉소리 엄청 발전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주관적으로 날아다니는 놈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거 엄청 많거든. 사천 쪽에. 그래서 거기 보면 성도의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 이름도 나와. 그 스님이 지은 게 그 예수제, 예수시황 생칠경이라는 경전, 지가 지었어. 그런데 이렇게 느낌상으로 봤을 때 읽어보면 이 사람이 가방끈이 짧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지은 건지 가방끈이 짧은 건지는 압니다. 딱 보면. 가방끈이 긴 사람이 상대적으로 윤리적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티를 안 내려고 해. 요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아미는 듯한 느낌들이 훨씬 많거든. 가방끈 짧은 사람의 특징은 거칠지. 야, 이걸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드나?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철학에서는 가방끈 긴 사람이 중요한데 종교에서 한 단계씩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예수도 그 가방끈 짧잖아.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 쌉소리 하다가 먹히면 대박, 안 먹히면 그냥 또라이예요. 강증산도 그래.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근데 이상한 소리를 대중들이 듣다가 그런가? 이러면 하나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놀리고 뭐가 없어. 그냥 내가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요. 이렇게. 최근에 그 넷플릭스 그 다큐 중에서 요즘 그 이렇게 주목되는 게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비슷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유병헌보다도 심한 그냥 똘인데 된다니까. 그래? 그래서 장천도 그게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 뭐 나오질 않아. 그냥 이름하고 대충 연대적인 것만 나와. 어디 추론해서 뽑아냈는데 그런데 그 예수시황 생칠경이라는 걸 보면 좀 웃겨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막 섞어갖고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마치 부대찌개 끓여놓은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A급 셰프가 만든 건 당연히 아니고 A급 셰프 뭐 이래갖고 미슐랭 셰프예요. 이런 느낌은 당연히 그런 퀄리티는 없고 백종원 같이 그냥 저렴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저는 백종원 같은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보편적이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루악보다 아메리카노가 나은 거라고. 왜? 루악은 먹는 사람만 먹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가 먹히는 게 스타벅스가 루악 팔겠어? 그래서 먹히는 거야.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미나토를 넘어서는 고스톱에서의 피정신이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쩔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쩔이기 때문에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철학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먹고 살기 힘들 때 명절 끝나고 잔치 음식이 좀 남았더니 찌개를 끓였네 엄마가. 그래서 서로 애들이 서로 다 내가 왜 얘랑 섞여 있지? 식재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얘랑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같은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엊그저께 전이었는데 동태전과 요 파전 이렇게 꼬지가 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 읽으면. 그런데 그거를 경이라고 했다니까. 예수시황 생칠경. 이런 화엄종의 현수법장 스님이라든지 천태종의 요 누구야? 지자대사 같은 분이 쓴 책도 경이라고 안 해. 네, 경이라고 안 해. 경은 최고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을 경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 쪽에서 그나마 경이라고 들어가는 게 육조단경. 선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법보단경 이렇게 해능에 관련된 건 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불교의 확대 확장 그 다음에 해능의 신격화와 관련되는 논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경이라고 못해. 그런데 예수시황 생칠경. 그래서 듣보잡이 쓴 책이 왜? 돈이 되니까. 자본주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종교는 자본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종교는 변형된 자본주의지 자본주의가 아닌 게 아니다. 좀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 자꾸 쌉소리들을 하면서 무슨 청빈하고 그러면 다 때려쳐. 다 때려쳐. 네가 그렇게 안 살면 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정확하게 말해 종교시설이 여러분이 사는 집보다 훨씬 커. 까놓고 얘기해서. 모든 종교시설이. 아니 맞잖아. 그런데 그게 뭐 말이 되나? 그러니까 또 다른 자본 형태를 취하는 거지 자본주의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을 가장했을 뿐이지 평등이냐? 그건 아니거든. 종교도 마찬가지야. 평등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 왜? 인간의 속성에는 그렇게 완전 평등과 완전 자본을 초월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욕망이 없었으면 엄마 젖을 안 빨아서 뒤졌겠지. 예. 쪽쪽 빨아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 아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예수제와 관련된 거는 불교의 자본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시장성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천이라고 하는 어중이 떠중이 중이 쓴 게 경까지 올라가. 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은 긍정적으로 봐요. 이런 윤달이라든지 이런 때에 자기를 잘 이렇게 가다듬으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반성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금강경하고 선종하고 결부되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생에 빚이 있잖아. 빚을 갚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생에 이제 죄가 있어가지고 전생 빚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공덕으로 갚는 거고 하나는 복덕으로 갚는 거예요. 복덕으로 갚는 게 현찰 박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현찰이냐? 그건 아니고 가짜 돈으로 이렇게 해서 종이 돈으로 해가지고 그걸 태우죠. 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공덕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상취하느냐? 금강경을 몇 권을 태우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읽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왜 목판 같은 걸로 찍어갖고 태웠느냐? 문맹입니다. 문맹에게 경전을 네가 공부해서 읽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죠. 그렇지 않아? 그리고 한자는 한글하고 달라서 빨리 못 배워요. 한글보다 아마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걸.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면 죽은 뒤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 경전에 공덕을 쌓는 불교 경전의 최고 경전을 금강경으로 본 거예요. 근데 금강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강경이 5천 몇 자였더라? 왜 금강경이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반야경을 이기고 대표 경전이 되느냐? 그 죽음과 관련해서도 그거는 짧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거 그 화엄경 10권을 넣으세요. 이러면 화엄경 그 인출해가지고 넣으면 야, 그 돈이 얼마야 도대체? 금강경은 한 권에 한 바닥이면 돼. 한 권에 한 바닥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다라고 가정해도 쓸 수 있지. 자, 화엄경 한번 사경하세요. 쉽지 않지. 아니 그 스님이 있어. 저 월정사에 가면 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저쪽 암자에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월정사에 탑을 만든다니까 당신께서 금강경을 내가 금자로 한번 써보겠다. 금자인가 뭐긴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화엄경 하고 지금 몇 년째 내가 알기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써요.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이게 이제 서사에서 가장 짜증 나는 거. 연락에 썼는데 옷자 났네. 아니 이거 아무리 조심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한 판은 다시 써야 돼. 그 한 장은 다시 써야 돼. 우리 썼잖아. 예전에 해봤잖아. 손으로 직접 쓸 때. 아니 그거 다 해봤잖아. 똑같은 거지. 컴퓨터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옷자 수정이 쉬워졌지. 그전에는 전부 다. 뭐 타자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금강경이 어떻게 보면 삶의 행복과 사후까지 관통하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전이 선종을 등에 업고 되었다 라는 이야기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선불교가 완성이 되는 순간 이 수행론이 인도에서 수행론이 못 들어와서 차단됐었던 것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도 수행이나 명상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거를 인도권은 못 들어왔고, 그거는 기후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못 들어왔고,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선체 정도 노력했고 화엄 정도 노력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100%의 확률로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선종이라는 게 드디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에서 말하는 게 진짜 웃겨. 뭐 어떤 대목이 제일 충격적이냐면 진귀조사설. 그 범일국사와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마 당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범일이 유학했을 때. 진귀조사설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다 깨달으신 게 아니고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진귀조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금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종보다 선불교가 더 위에다. 그 얘기를 주장하려고 이제 무리한 구라를 던진 거지. 근데 그 진귀조사설은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넘어도 선을 너무 시게 넘은 거야. 그래서 자집단 안에서도 자기네들 안에서도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사라진 것 같아.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지. 이게 추운 지역의 어떤 수행법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깔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게 선수행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조를 무식하게 얘기하는 유일한 집단이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해능은 일자 무식이었다. 근데 실제로 해능이 나중에 주석서라든지 금강경 주석서 같은 걸 쓰는 걸 보면 처음에는 무식했을지 모르지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영민한 사람이니까 뭐 배우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겠지. 그런데 무식을 강조한다고. 왜? 그 무식한 사람이 그 당시에 주류였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문맹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리드하는 그룹은 당연히 그를 아는 사람인데 대다수의 군중은 문맹이에요. 그래서 문맹에게 포인트를 맞춰. 너네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언제 되느냐? 지금 살았을 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 죽은 뒤에 봅시다.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거 뛰는 거 아니요? 뛰는 거 아니요? 이순재 보험 들어서 뭐하냐? 그냥 죽고 뭐 정부에서 화장해 죽었지. 이렇게 해서 그냥 쓰고 죽자도 가능한 거야. 죽었는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선불교의 특징이 그런 색깔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금강경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금강경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독송, 그 다음에 금강경 사경, 그리고 금강경을 통해서 자신을 안정시키고 사후에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다 나온다더라. 그리고 그게 나중에 예수제의 처음에 금강경을 얼마를 읽어라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쪽 세력이 강력해지면서 결부되는 거지.
그래서 공덕을 만드는 가장 좋은 경전은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몇 권을 뭘 어떻게 해라. 아니 그렇게 나와. 다 나와. 여러분들이 다 죄가 있어. 기독교는 예수가 대신해 줬다는데 여러분은 대신해 준 게 없대. 그래서 예수제에서 그거를 돈으로 까고 현찰 박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전 박치기를 하고 2번 박치기를 해야 돼. 예, 그렇게. 그래서 금강경이 그런 경전이라더라 라는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